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금 흐름 추적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428억의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에다가 그걸 보관해놨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는 이재명을 엮는데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 희낙낙하고 언론 앞에서 떠드는 이유가 천하동인 1호에 428억 어디 갔습니까?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이 토목업자 정씨입니까? 이 120억 중에 일부가 30억 정도가 지금 세탁이 되었다. 그리고 김인섭의 돈 30억 정도가 세탁이 되었다. 김만배가 최우양에게 20억을 갖다가 줬다. 그리고 쌍방울에서 지금 앞으로 이 대장동과의 돈거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한폭탄이 되어서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체포 동의안이 거부되어서 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는 불구속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또 다른 체포 동의안이 계속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크게 보면 분당될 가능성이 있고, 분당은 근데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작게 보면 이재명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처음 막아주고 두 번 막아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재명을 버리자라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의 표결에 변수가 될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전략위원회에서 2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제 참석 의원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혹시 또 그거 보고 이 표결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미리 요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실시한 12개 여론조사 가운데 9곳에서 국민의힘에게 빌렸고 최대는 17%까지 떨어졌고 최대 여론 격차가 있는 거는요. 그리고 가장 낮은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에서는 37대 30,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했는데 45대 39.9, 심지어 이 4개 여론조사의 그 MBS 지표조사라는 데서는 차이가 많이 나서 39대 26까지 벌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변수가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이 돌아올 때쯤 되고 또 김만배나 나머지 다른 사건 수사에서 또 다른 사실이 터져 나오고 이러면서 또 이재명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막을 때 그럴 때는 여론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재명이 지금 같은 대응을 한다면 태어날 수가 없다는, 차라리 이재명이 처음부터 공정하게 수사라고 하면서 야권에 대한 수사는 자기 거는 받겠다. 대신 여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50억 클럽 문제만을 정의당처럼 특검으로 걸었더라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니 부산저축은행이니 해서 초점을 흐리고 쟁점을 흐리는 것이 이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본인이 대장동으로 시작되는 성남의 토착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막으려고 하지.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이나 정치평론가 말처럼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당당히 그냥 내가 영장 실시 심사를 받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재명이가 정면으로 돌파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면으로 돌파하다가 덜컥 구속되어 버릴까 봐 이재명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건희니 뭐 도이치모터스니 그다음에 무슨 부산저축은행이니 하면서 50억 클럽 섞어서 던지는 거는 그걸 가지고 그냥 물타기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면 자기부터 들어가고 나머지 뭐 현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게 될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자루를 쥔 쪽이 여권인데 지부터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항상 대선에서 패한 자는 먼저 가고 이긴 자는 나중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 여도 이재명 잊으라 해가지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성규 씨가 글을 썼어요. 나도 잘 아는 친구인데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방탄전국 계속될 때는 이제 여당이 총선 승리를 할 거라고 대체적으로 본다. 그런데 윤심 공천 파동이 더 큰 리스크일 수도 있다. 이재명 효과 믿고 여당도 무리수를 갖다가 지금 두면 내분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야당은 급해지면 이재명을 손절할 거다. 맞죠? 야당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손절할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야당이라는 거는요, 저거 민주당이라는 것은 명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을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명분이 충분한 타이밍, 또 그 속에서 총선 공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타협이 되는 타이밍. 오히려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커다란 위기가 자기들 눈앞에 닥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이재명을 갖다가 쳐내고 그리고 공천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민주당이 다시 출발을 하면 이재명이라는 것을 보내버리고 나면 이제 윤은 이재명에게 집중해다가 이재명을 민주당이 보내버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닥쳤던 개가 되어가지고 여권이 총선에서 극적으로 질 수도 있다. 그런 타이밍을 보자면 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8월, 10월 정도까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민주당이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쯤 더 볼 거다. 그래서 정치를 너무 여권이 지금 획일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언제 재물 만드느냐. 이것은 결국은 타이밍에 달려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너무 궁석해져 버렸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서 거짓의 화살에 맞서서 싸워달라고 하는 이재명의 저런 헛소리. 들을 날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보내면 끝이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